우리 가족은 그렇게 BC주로 이주해 왔습니다. 따뜻한 날씨, 그리고 낯설지 않은 아시아 문화에 익숙함이 저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직장을 시작을 한 곳이 한국인들이 몇 명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을 했을 때 그곳의 디렉터가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들끼리는 잘 싸운다고. 하지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색인종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중에 행복한 시간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백인들에게는 자기 불만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매니저한테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문제가 유색인종들 사이에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자기 감정을 그냥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누구나. 저는 유색인종의 그 직장 동료가 없는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유색인들이 있는 곳에 오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종차별은요, 그 인종에 상관없어요. 오히려 유색인종에게 받는 그런 인종차별이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도 그거는 제가 같은 유색인종이고 하니까 그들에게 좀 마음을 의지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3년의 경험을 가진 채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쪽파를 심었어요. 그런데 양파를 얻었어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나는 거라고 그 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공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BC주로 이주를 해서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BC주에서의 직장 생활은 뭐라고 할까? 조금 더 냉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캐나다 와서 시작했을 때 그때 감정이랑은 많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잘해보자,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 내가 좀 참지. 그런 한국식의 마인드. 묵묵하게 그냥 일해주면 알아줄 거야.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직장 문화잖아. 나 그렇게 거기서 받아왔어. 나 그렇게 거기서 상처받았어.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나를 대우를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내가 거짓말은 안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것, 너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이 앞에서든 그리고 매니저 앞에서든 나는 얘기할 거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했어요. 마음에 딱 선을 긋고서 그렇게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어요. 어느새 저는 선입견이라는 방어막을 두르고 동료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웃 딸기인데 아마 여기 지금 텃밭에서 자라니까는 딸기가 훨씬 더 알이 굵잖아요. 제가 솔직히 이걸 보고 나서 내 딸기 식물도 텃밭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서 키워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강하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의 직장 생활은 저를 더 많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쪽 일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맞아요. 그렇지만 유아 교육자로서의 그 최소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저에게 이곳의 그 디렉터가 했던 말은 전체 공문으로 그렇게 보냈어요. 월마트의 직원이 손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인사를 해라. 그리고 그런 매니지먼트, 디렉터를 보조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권한을 줘서, 왜냐하면 디렉터가 자기를 비우거나 퇴근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센터를 운영을 해야 하니까. 근데 그거는 보조 업무예요, 솔직히. 그런 포지션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일반 교사들의 윗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아닌데, 또 그 포지션에 앉은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상사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뭘까?
나는 유아교육자로서의 학력도 가지고 있고 경력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근무 연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한 이쪽 분야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니지먼트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야. 단지 디렉터를 보조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졌다고 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무조건 그 상황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따르지 않은 적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를 했을 때 그거를 또 안 좋은 식으로 디렉터에게 전달을 해서 나를 되게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갔을 때, 그래서 디렉터와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했을 때 거기서 내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성취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직업이구나. 이곳에서 일하는 그런 경력 같은 거는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더 늦기 전에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야겠다. 나에게 전혀 보람감을 주지 못하는, 하지만 인간관계에 꾸준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이 직업은 나를 더 이상 행복하게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 면역 능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2년 전쯤에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여성 전문 한의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만난 한의사 선생님도 저에게 같은 말을 해주셨어요. 스트레스를 이겨낼 그럴 에너지가 상당히 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쉬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지내는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시끄러운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온전히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해. 저 이거 먹는데 앞에서 얘가 테이블에다가 응가했어요. 응가. 아, 세상에. 그렇게 흘러간 1년, 저는 저를 채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들이 저를 조금씩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반의 시간이 지나 저는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 건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이제 좀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내년에 풀타임으로 재취업을 해야 하니까 그 전에 워밍업. 오늘도 좋은 하루. 이번엔 상처받지 않기 위한 다짐을 안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나의 다짐. 여기는 내가 잠시 지나가는 일터일 뿐 내 삶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할 일만 할 뿐이고, 그리고 내 에너지를 아껴서 기분 좋게 퇴근할 것이다. 적당한 거리감이 나를 지켜준다. 친절하되 마음은 다 주지 말자.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대보다 이곳의 사람들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친절한 매니지먼트, 편안한 동료들, 전의적인 호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먼저 베푸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힘든 사람은 있고 어딜 가나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마다 그 나름의 분위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맞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로부터 저를 지키겠다고 쌓아 올렸던 방어막이 오히려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분위기가 저를 편안하게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꿈 같았던 10시부터 2시까지의 그 10분치가 끝이 났어요. 이 화분도 감사의 의미로 선물로 받았어요. 요즘에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간간히 한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와인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웠어요. 지금 여기 아들 집에 와 있어요. 아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 살다 보니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잘 해먹고 사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밥이랑 쌀 한 포대 사줬으니까 밥 잘해 먹을 거고, 그리고 마트 가서 고기 사 먹을 거고. 근데 먹는 게 애들이 밥하고 고기 이것만 먹거든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혈관이 막힐 수 있다는 그런 건강 정보를 제가 시청을 하게 된 다음에 문자를 남겼어요. 고기만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이거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고기인데 고기를 제외하고는 먹을 수 있는 게 변변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주에 샀던 배추 두 포기로 김치 담그고, 그리고 깍두기, 그리고 밑반찬 좀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무거워. 엄청 무거워요. 자식이 집 나가서 살면 엄마들이 김치 포장해가지고서는 우편으로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 냄새 나지 말라고, 특히나 자녀들이 이제 외국에 살 때에는 그 비행기로 보낼 때 그 냄새 나지 말고 김치 국물 터지지 말라고 막 패킹해가지고 그러고 막 보내잖아요. 제가 딱 지금 그 기분이에요. 그 느낌이 팍 오네요. 제가 들고 온 건데, 아이고, 김치 국물 이렇게 다 새는 거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쓰러져가지고. 다음 이야기는 이민 정착 과정에서 마주했던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의 힘겨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로 한번 헹궈가지고 나왔는데도 김치는 확실히 얼룩이 심한 것 같아요. 이 얼룩을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